윤설야담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오늘 하루도 윤설야담과 함께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그럼 오늘의 야담 시작합니다. 옛날 옛적 조선 한양 땅에 귀하디 귀한 권세가의 안주인이 있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녀를 화연이라 불렀지요. 안주인 화연은 얼굴이 아름답기로 소문이 자자했습니다. 두 눈은 맑은 연못처럼 깊고 투명했으며 그 속에는 세상 모든 슬픔과 기쁨이 담겨 있는 듯했지요. 눈썹은 먹으로 그린 듯 가지런했고 코는 오뚝하여 그 위엄이 범상치 않았습니다. 입술은 붉은 앵두처럼 작고 탐스러웠으며 웃을 때면 그 미소에 꽃이 피고 새가 지저귀는 듯했지요. 하지만 세상에 완벽한 것은 없는 법. 이 아름다운 여인에게도 한 가지 슬픔이 있었으니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남편인 이조판서 김원호와 혼인한 지 10년이 넘도록 태기가 없었던 것이지요. 처음에는 남편도 이해해 주었습니다. 그러나 세월이 흐르고 정적들의 압박이 거세지자 김원호의 마음은 차갑게 식어갔습니다. 여보, 오늘도 좌이정 댁에서 서신이 왔습니다. 화연은 남편의 말에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녀는 이미 알고 있었지요. 좌이정의 여식, 그 어린 소녀가 남편의 마음을 사로잡았다는 것을. 좌이정은 조정에서 김원호의 정적이었으나 그의 딸을 통해 연을 맺으려 했습니다. 정치적 동맹을 맺고 권력을 키울 수 있는 절호의 기회였지요. 아씨께서는 아무 걱정 마시옵소서. 대감께서 어찌 아씨를 버리시겠습니까? 몸종 춘섬이 걱정스레 말했습니다. 그러나 화연은 이미 남편의 마음이 떠난 것을 알고 있었지요. 그리고 그녀의 예감은 적중했습니다. 추운 겨울날 김원호는 마침내 그녀에게 무서운 낙인을 찍었습니다. 바로 성녀라는 누명이었지요. 아이를 낳지 못하는 여인. 그것은 조선에서 여인에게 씌울 수 있는 가장 잔인한 죄명이었습니다. 화연, 그대가 내 첫 아내였고 10년을 함께했지만 가문의 대를 이을 자식이 없으니 이는 하늘의 뜻이라 생각하오. 김원호의 차가운 음성이 겨울바람보다 더 매서웠습니다. 화연은 그 자리에서 쓰러졌지요. 성녀의 누명을 쓰고 쫓겨나는 것. 그것은 죽음보다 더한 치욕이었습니다. 대감, 첩에게 무슨 잘못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옵소서. 첩이 고치겠나이다. 화연의 애원에도 김원호의 마음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잔인한 말을 던졌지요. 그대의 병은 고칠 수 없는 것이오. 의원도 그리 말했소. 그대는 태어날 때부터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라 하오. 거짓이었습니다. 모두가 알고 있었지요. 문제는 화연에게 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야심에 눈이 먼 김원호는 자신의 몸을 돌아보지 않고 오히려 아내에게 모든 허물을 뒤집어 씌웠던 것입니다. 이틀 뒤 김원호의 명으로 화연은 깊은 산중으로 끌려갔습니다. 겨울 한파가 맹위를 떨치던 때였지요. 그녀를 태운 가마는 깊은 산속으로 또 깊은 산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가마꾼들은 그녀를 내려놓고는 서둘러 돌아갔지요. 그곳에 남겨진 화연은 벌벌 떨리는 몸으로 주위를 둘러보았습니다. 자방이 온통 하얀 눈뿐이었지요. 하늘이시여, 이것이 제 운명입니까? 화연은 눈물을 흘리며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찬 바람이 그녀의 볼을 스쳐 지나갔지요. 그렇게 홀로 남겨진 화연은 눈 위에 쓰러졌습니다. 세상의 온기가 그녀를 떠나는 듯했지요. 한편 그 무렵 산에는 한 사내가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도운이라 불렀지요. 도운은 과거 궁의 관상감이었으나 직언을 하다 미움을 사 모든 것을 잃고 떠돌게 된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이제 산속에서 숯을 구워 근근히 살아가는 처지였지요. 오늘도 눈이 많이 내렸구나. 도운은 숯가마 앞에 서서 하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눈송이가 그의 얼굴에 내려앉았지요. 그는 숯을 구워 내일 장애에 내다 팔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멀리서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지요. 뭐지? 이 엄동설 안에
도우는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눈 위에 찍힌 가마꾼들의 발자국을 따라가다 보니 눈 위에 쓰러진 여인이 보였지요. 그녀의 몸은 이미 차갑게 식어가고 있었습니다. 아이고, 이게 웬일인고. 도우는 급히 다가가 여인의 상태를 살폈습니다. 숨은 붙어 있었으나 미약했지요. 그는 주저없이 여인을 등에 업고 자신의 숯가마로 향했습니다. 한겨울 깊은 산중에 버려진 여인. 그것은 누가 봐도 비정한 짓이었습니다. 숯가마에 도착한 도우는 화연을 조심스레 눕혔습니다. 이제 그녀의 얼굴을 제대로 볼 수 있었지요. 도우는 순간 숨을 들이켰습니다. 여인의 얼굴에서 놀라운 기운이 느껴졌기 때문이었지요. 이런 상은 처음 보는구나. 도우는 여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습니다. 그의 눈에는 관상을 보는 특별한 능력이 있었지요. 눈앞의 여인은 비록 창백하고 지쳐 있었으나 그 얼굴에는 왕우지상이 선명하게 자리하고 있었습니다. 국모가 될 상이었지요. 어찌 이런 귀한 상을 가진 분이 이런 곳에 버려져 있단 말인가. 도우는 화연의 이마에 손을 올려 열을 확인했습니다. 매우 차가웠지요. 그는 재빨리 화롯불을 피우고 따뜻한 물을 데워 그녀의 입에 흘려 넣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호치불로 그녀의 몸을 덮어주었지요. 시간이 흘러 밤이 깊어갔습니다. 도우는 화연의 곁을 떠나지 않고 지켰지요. 간간히 그녀의 이마에 손을 대어 체온을 확인하고 입술에 물을 적셔주며 정성껏 간호했습니다. 새벽녘, 화연은 마침내 눈을 떴습니다. 낯선 환경에 그녀는 순간 당황했지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힘없는 목소리로 화연이 물었습니다. 도우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그녀에게 다가갔지요. 산중의 숯가마입니다. 마님께서 눈 위에 쓰러져 계셔서 이곳으로 모셔왔지요. 화연은 몸을 일으키려 했으나 너무 쇠약해져 있어 그대로 다시 누웠습니다. 도우는 재빨리 손을 내밀어 그녀를 부축했지요. 몸을 조심하십시오. 아직 기력이 많이 쇠하셨습니다. 화연은 도운의 얼굴을 유심히 보았습니다. 낯선 사내였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은 지혜와 선함이 깃들어 있었지요. 그녀는 미약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은인의 도움에 감사드립니다. 제가 어찌 보답을. 도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사람이 어려운 일을 돕는 것은 당연한 도리입니다. 마님께서는 편히 쉬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화연은 도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다시 눈을 감았지요. 그러나 눈을 감은 채로도 그녀는 생각했습니다. 나는 누구에게도 알리지 말아야 해. 내가 누구인지, 어디서 왔는지. 이렇게 두 사람의 인연은 시작되었습니다. 도우는 화연을 극진히 돌보았고 화연은 점차 기력을 회복해 갔지요. 처음에는 말 한마디 나누기도 어려웠으나 시간이 흐르며 두 사람 사이에는 묘한 신뢰가 쌓여갔습니다. 마님, 오늘은 죽이 아닌 밥을 지어 보았습니다. 한 숟가락 드셔보시겠습니까? 도운이 정성스레 지은 밥을 내밀었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받아들었지요. 한 달 전만 해도 화연은 고급 비단옷을 입고 산의 진미를 맛보던 권세가의 안주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누추한 숯가마에서 거친 밥을 먹고 있었지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녀의 마음은 편안했습니다. 맛있습니다. 화연의 진심 어린 말에 도우는 기뻐했습니다. 그녀가 음식을 먹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그의 마음은 따뜻해졌지요. 마님께서 이곳에 오신 지도 한 달이 지났습니다. 몸은 어떠하십니까? 도운의 물음에 화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지요. 버려진 여인, 성녀의 누명을 쓰고 쫓겨난 여인. 그러나 이상하게도 그 사실이 이곳에서는 그리 중요하게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많이 나아졌습니다. 도운 씨 덕분에. 화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도운의 가슴이 두근거렸지요. 그는 자신의 감정을 숨기며 고개를 돌렸습니다. 마님께서 건강을 되찾으시니 다행입니다. 도운은 문득 화연의 얼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서 빛나는 왕우지상이 점점 선명해지고 있었지요. 기력을 회복하며 그녀의 본래 상이 되살아나고 있었던 것입니다. 마님께 여쭤봐도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도운이 조심스레 입을 열었습니다. 화연은 그를 바라보았지요. 무엇입니까? 마님께서는 어찌하여 이런 산중에 도운의 물음에 화연은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이야기해야 할지 고민했지요. 하지만 이 사람은 자신을 구해준 은인입니다. 그에게 거짓말을 할 수는 없었지요. 저는 남편에게 버림받은 여인입니다. 화연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습니다. 도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어찌 그런 일이. 성녀의 누명을 쓰고 쫓겨났습니다. 아이를 낳지 못한다는 이유로. 화연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도운은 그녀의 슬픔을 이해했지요. 조선에서 성녀는 가장 불명예스러운 낙인이었습니다. 마님, 도운은 화연의 손을 잡고 싶었지만 예의상 그럴 수 없었습니다. 그저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녀를 바라볼 뿐이었지요. 그런데 말입니다. 도운이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화연은 눈물을 닦으며 그를 바라보았지요. 마님의 얼굴에는 슬픔이 서려 있으나 그 슬픔을 딛고 일어서면 만인의 위에 설 용한 롱옌이 될 것입니다. 화연은 도운의 말에 놀랐습니다. 용한? 그것은 왕후나 국무에게만 쓰이는 표현이었지요. 무슨 말씀이신지. 저는 과거 궁의 관상감이었습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운명을 읽을 수 있지요. 마님의 얼굴에는 범상치 않은 운명이 깃들어 있습니다. 화연은 도운의 말에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버림받은 여인일 뿐입니다. 어찌 제게 그런 운명이. 도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운명은 쉽게 바뀌지 않습니다. 마님께서 지금은 슬픔에 잠겨 계시지만 언젠가 그 운명을 되찾으실 것입니다. 화연은 도운의 말을 믿을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지한 눈빛에서 거짓을 찾을 수 없었지요. 그녀는 조용히 고개를 숙였습니다. 감사합니다. 하지만 저는 이제 아무것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조용히 살다가 이 세상을 떠나는 것이 소원일 뿐입니다. 도운은 더 이상 말을 잇지 않았습니다. 그는 화연의 마음이 아직 치유되지 않았음을 알았지요.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그렇게 시간은 흘러갔습니다. 겨울이 지나고 봄이 찾아왔지요. 숲가마 주변에는 작은 꽃들이 피어났고 새들이 지저귀기 시작했습니다. 화연은 완전히 건강을 되찾았고 이제는 도운의 일을 돕기도 했지요. 도운 씨, 오늘은 제가 밥을 짓겠습니다. 화연이 말했습니다. 도운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지요. 마님께서 어찌 이제 그런 호칭은 그만두세요. 저는 더 이상 누군가의 안주인이 아닙니다. 그저 화연이라 불러주세요. 도운은 잠시 망설였지만 이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화연 씨. 화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에 도운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지요. 하지만 그는 자신의 감정을 누르며 숯가마로 향했습니다. 화연은 솜씨 좋게 밥을 지었습니다. 비록 궁녀들에게 배운 고급 요리는 아니었지만 정성이 담긴 밥이었지요. 도운은 그 밥을 먹으며 행복을 느꼈습니다. 맛있습니다. 도운의 말에 화연은 기뻐했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를 위해 음식을 만들었고 그것이 인정받는 기쁨을 느꼈지요. 이렇게 두 사람의 동거는 계속되었습니다. 숯가마에서의 생활은 비록 궁궐의 화려함과는 거리가 멀었으나 그곳에는 따뜻함이 있었지요. 화연은 점차 과거의 상처를 잊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습니다. 도운과 화연은 숯가마 앞에 앉아 별을 바라보고 있었지요. 저 별들은 매일 밤 같은 자리에서 빛나고 있군요. 화연이 말했습니다. 도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사람의 운명도 저 별처럼 정해져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화연의 질문에 도운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관상감으로서 많은 이들의 운명을 읽어왔고
그것이 대부분 맞아떨어지는 것을 보아왔지요. 운명은 정해져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각자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화연은 도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의 운명은 어떻게 될까요? 도운은 화연을 바라보았습니다. 달빛 아래 그녀의 얼굴은 한층 더 아름다워 보였지요. 그의 가슴이 다시 한번 두근거렸습니다. 화연 씨의 얼굴에는 용안이 깃들어 있습니다. 그것은 만인의 위에 서는 상입니다. 화연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저 같은 버림받은 여인에게 어찌 그런 운명이. 도우는 진지한 눈빛으로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운명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기묘하게 움직입니다. 화연 씨께서는 분명 위대한 일을 이루실 것입니다. 화연은 도운의 말에 가슴이 따뜻해짐을 느꼈습니다. 그의 믿음이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요. 그녀는 문득 도운의 손을 잡고 싶다는 충동을 느꼈습니다. 하지만 예의상 그럴 수 없었지요. 도운 씨. 화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운은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네, 당신이 아니었다면 저는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었을 겁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도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가 한 일은 별것 아닙니다. 화연 씨께서 강인하게 살아오신 덕분입니다.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듯했지요. 따뜻한 기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을까요? 하지만 그들의 평화로운 시간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한양에서는 화연을 찾는 움직임이 시작되었기 때문이었지요. 김원호는 화연이 버려진 후에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그녀가 진정 죽었는지 아니면 살아있는지 확인하고 싶었지요. 만약 그녀가 살아있다면 언젠가 자신의 비열한 행동이 세상에 알려질지도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이었습니다. 이봐, 백호. 김원호가 불렀습니다. 백호는 그의 신복으로 어둠 속에서 움직이는 자객이었지요. 부르셨습니까, 대감? 화연의 흔적을 찾아라. 그녀가 살아있는지 죽었는지 확인해야 한다. 백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알겠습니다. 곧 떠나겠습니다. 백호는 신복들을 모아 화연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화연이 버려진 산으로 향했고 그곳에서 흔적을 찾기 시작했지요. 한편 도움과 화연은 그들의 작은 세계에서 평화롭게 지내고 있었습니다. 봄이 깊어가며 숲가마 주변은 더욱 아름다워졌지요. 화연은 작은 텃밭을 일구어 채소를 심었고 도운은 열심히 숯을 구워 장에 내다 팔았습니다. 도운 씨, 오늘은 일찍 돌아오셨네요. 화연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도운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오늘은 장이 일찍 끝났습니다. 그리고 도운은 품속에서 작은 비단 주머니를 꺼냈습니다. 화연 씨를 위해 작은 선물을 사왔습니다. 화연은 놀라움과 기쁨의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선물을 받는 설렘에 가슴이 뛰었지요. 이게 뭔가요? 화연이 물었습니다. 도우는 주머니를 열어 작은 비녀를 꺼냈지요. 비록 값비싼 것은 아니지만 화연 씨의 아름다움에 어울릴 것 같아 사왔습니다. 화연은 감동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는 주저없이 비녀를 머리에 꽂았지요. 어울리나요? 도우는 숨을 들이켰습니다. 비녀를 꽂은 화연의 모습은 그야말로 천상의 미인이었지요. 너무 아름다우십니다. 도운의 진심 어린 말에 화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의 가슴 속에서도 무언가가 피어오르고 있었지요.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감정, 바로 사랑이었습니다. 그날 밤 두 사람은 평소보다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도우는 과거 관상감 시절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화연은 어린 시절의 추억을 나누었지요. 그들은 서로에게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행복한 시간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이튿날 아침, 도운이 숲으로 나무를 하러 간 사이, 화연은 숲가마 주변을 정리하고 있었지요. 그때 갑자기 숲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시죠?
화연이 조심스레 물었습니다. 하지만 대답되신 검은 옷을 입은 사내들이 나타났지요. 그들은 바로 백호와 그의 부하들이었습니다. 아니, 이게 누구십니까? 바로 찾던 화연마님이 아니신지. 백호가 비웃듯 말했습니다. 화연은 창백해진 얼굴로 뒤로 물러섰지요. 당신들은 누구시오? 김원호 대감께서 보내셨습니다. 마님께서 살아계시다는 소문을 듣고 확인하러 왔지요. 화연은 가슴이 덜컥 내려앉았습니다. 남편이 자신을 찾고 있다니 그것은 좋은 소식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그녀의 목숨을 위협할 수 있는 일이었지요. 잘못 아신 듯합니다. 저는 그저 산에 사는 여인일 뿐. 백호는 코웃음을 쳤습니다. 거짓말은 그만하시지요. 마님의 얼굴은 한양에서도 알아볼 터인데. 백호가 한 걸음 다가섰습니다. 화연은 더 물러섰지요. 그때 숲에서 도운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거기 누구요? 도운이 나무를 한 아름 안고 나타났습니다. 그는 상황을 직감하고 나무를 내려놓았지요. 당신들은 누구시오? 백호는 도운을 위아래로 흩어보았습니다. 이런 숫쟁이 놈이 있었나. 방해하지 말고 비켜라. 우리는 저 여인을 데려갈 것이다. 도운은 화연과 백호 일행 사이에 섰습니다. 이 여인은 제 동거인입니다. 함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백호는 웃음을 터뜨렸습니다. 이런 숫쟁이 놈이 대감의 부인을 차지했다? 재미있구나. 도운은 화연에게 속삭였습니다. 뒤로 물러나 있으세요. 화연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걱정 마세요. 제가 지키겠습니다. 도운의 확신에 찬 목소리에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조심스레 뒤로 물러섰지요. 백호는 부하들에게 손짓했습니다. 저 숫쟁이를 처리하고 여인을 데려가라. 부하들이 도운에게 달려들었습니다. 그러나 도운은 빠르게 몸을 날려 그들을 피했지요. 그의 움직임은 단순한 숫쟁이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무예에 능한 사람의 동작이었지요. 이런 숫쟁이 주제의 제법인데? 백호가 놀란 눈으로 말했습니다. 도운은 주변의 지형을 이용해 백호의 부하들을 따돌렸습니다. 그는 산속 생활에 익숙했고 이 지형을 잘 알고 있었지요. 화연 씨, 이쪽으로. 도운이 외쳤습니다. 화연은 그의 뒤를 따라 깊은 숲으로 도망쳤지요. 백호와 그의 부하들은 뒤쫓았지만 복잡한 산길에서 그들을 놓치고 말았습니다. 젠장, 어디로 간 거야? 백호가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하지만 도운과 화연은 이미 멀리 도망친 후였지요. 도운과 화연은 한참을 달려 깊은 산속의 동굴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은 도운이 비상시를 대비해 마련해 두는 신처였지요. 여기서 잠시 쉬어야 합니다. 그들이 지나갈 때까지. 도운이 숨을 고르며 말했습니다. 화연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도운 씨, 저 때문에 당신까지 위험에 처하게 해서 죄송합니다. 도운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화연 씨께 잘못은 없습니다. 오히려 그 남편이란 자가 화연 씨를 버리고도 모자라 이런 일까지. 화연은 슬픈 눈으로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 사람은 제가 죽었다고 생각하길 원했을 텐데 제가 살아있다는 사실이 알려져 불안한 모양입니다. 도운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는 예의를 차릴 때가 아니었지요. 화연 씨, 더 이상 이곳에 있을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우리는 떠나야 합니다. 화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디로 가죠? 일단은 다른 산으로 가야 합니다. 그들이 떠날 때까지. 화연은 걱정스러운 눈빛으로 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당신의 숫가마는. 도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숫가마는 또 만들면 됩니다. 중요한 것은 화연 씨의 안전입니다. 화연은 감동의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그녀를 위해 모든 것을 버릴 수 있다는 도운의 마음이 느껴졌지요. 정말 감사합니다. 도운은 화연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함께 가시겠습니까? 화연은 주저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함께 가겠습니다. 그렇게 두 사람은 동굴에서 하룻밤을 보내고 이튿날 아침 일찍 떠날 준비를 했습니다. 도우는 동굴 안에 숨겨두었던 약간의 식량과 도구를 챙겼지요. 도운이 말했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랐지요. 두 사람은 조심스레 동굴을 빠져나와 깊은 산속으로 향했습니다. 이제 갑시다. 그들은 하루 종일 걸었습니다. 도우는 산길을 잘 알고 있었고 화연은 묵묵히 그를 따랐지요. 가끔 그녀가 지치면 도우는 기다려 주었고 때로는 그녀의 손을 잡아 험한 길을 함께 넘었습니다. 해가 질 무렵 그들은 작은 계곡에 도착했습니다. 그곳에는 버려진 오두막이 하나 있었지요. 여기서 하룻밤 쉬어갑시다. 도운이 말했습니다. 화연은 지친 몸을 이끌고 오두막으로 들어갔지요. 내부는 낡았지만 비와 바람을 피하기에는 충분했습니다. 도우는 근처에서 마른 나뭇가지를 모아 불을 피웠습니다. 작은 불빛이 오두막을 밝혔지요. 여기서 쉬면서 앞으로의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도운이 말했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불가에 앉았지요. 도운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도우는 손을 저었습니다. 화연 씨께서는 고마움을 너무 많이 표현하십니다. 당연히 해야 할 일을 했을 뿐입니다. 화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가 도운의 가슴을 다시 한번 뛰게 했지요. 도운 씨, 과거에 관상감이셨다고 하셨죠? 화연이 물었습니다. 도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그랬습니다. 어찌하여 그 자리를 떠나게 되셨나요? 도우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것은 그에게 아픈 기억이었지요. 저는 직언을 했다가 미움을 샀습니다. 화연은 도운의 눈에서 깊은 슬픔을 읽었습니다. 그녀는 더 묻지 않았지요. 죄송합니다. 불편한 기억을 떠올리게 해서. 도우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닙니다. 이제는 괜찮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당시 저는 임금님의 관상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위험한 기운이 감지되어 경고를 했지요. 하지만 그것이 신하들의 미움을 샀고 결국 관상감이 불길한 예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쫓겨났습니다. 화연은 안타까운 눈빛으로 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너무 억울하셨겠습니다. 도운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세상 일이란 게 그렇지요. 옳은 일이 항상 인정받는 것은 아닙니다. 화연은 도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느껴졌지요. 도운 씨는 정의로운 분입니다. 언젠가 그 정의가 인정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도운은 화연의 손을 마주 잡았습니다. 두 사람의 눈이 다시 한번 마주쳤지요. 그 순간 무언가가 두 사람 사이를 흐르는 듯했습니다. 따뜻한 기운, 그것은 사랑이라는 이름의 감정이었을까요? 화연 씨, 도운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화연은 그를 바라보았지요. 네. 제가 화연 씨를 지키겠습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화연의 눈에 눈물이 맺혔습니다. 그녀는 오랜만에 누군가의 진심 어린 보호를 받는 기분이었지요. 감사합니다. 두 사람은 서로의 손을 잡은 채 불빛 아래 앉아 있었습니다. 그들의 그림자가 하나로 겹쳐져 벽에 드리워졌지요. 마치 하나의 운명으로 연결된 두 사람을 상징하는 듯했습니다. 그날 밤 도우는 화연을 지키기 위해 깨어 있었습니다. 그는 그녀가 잠든 모습을 바라보며 생각했지요. 이 여인의 운명을 지켜야 한다. 그녀의 얼굴에 깃든 용안이 빛을 발할 수 있도록. 이튿날 아침, 도우는 화연과 함께 앞으로의 계획을 세웠습니다. 우리는 한양으로 가야 합니다. 도운의 말에 화연은 놀랐습니다. 한양이라니요? 그곳은 가장 위험한 곳입니다. 남편이.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입니다. 김원호가 화연 씨를 가장 찾지 않을 곳이 한양일 것입니다. 그는 화연 씨가 산속에 숨어 있을 것이라 생각할 테니까요.
화연은 도운의 말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의 말이 일리가 있었지요. 하지만 한양에서는 저를 알아볼 사람이 많습니다. 도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는 신분을 숨기고 들어갈 것입니다. 화연 씨는 더 이상 권세가의 안주인이 아닌 평범한 여인으로 변장하시면 됩니다. 화연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녀는 한양으로 돌아가는 것이 두려웠습니다. 하지만 도운과 함께라면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알겠습니다. 당신을 믿겠습니다. 도운은 기뻐했습니다. 좋습니다. 먼저 인근 마을에 가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야 합니다. 두 사람은 오두막을 정리하고 길을 떠났습니다. 그들은 하루 종일 걸어 작은 마을에 도착했지요. 도운은 가지고 있던 약간의 돈으로 화연을 위한 소박한 옷과 모자, 그리고 여행에 필요한 물품들을 구입했습니다. 화연은 권세가의 안주인에서 평범한 여인으로 변장했지요. 어떻습니까? 화연이 물었습니다. 도운은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소박한 옷을 입은 화연은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아름다웠습니다. 아름다우십니다. 도운의 진심 어린 말에 화연은 얼굴을 붉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새로운 시작을 위한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두 사람은 마을에서 하룻밤을 묵고 이튿날 한양을 향해 출발했습니다. 그들은 큰 길을 피해 작은 길로 이동했지요. 도운은 화연을 위험에 빠뜨리고 싶지 않았습니다. 며칠의 여정 끝에 그들은 마침내 한양 외곽에 도착했습니다. 한양은 여전히 북적이고 활기찼지요. 도운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이제부터 조심해야 합니다. 서로를 부부라 소개하고 평범하게 행동합시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운의 손을 꼭 잡았지요. 그것은 두려움 때문이기도 했지만 그의 곁에 있고 싶다는 마음도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의 작은 객점의 방을 얻었습니다. 그곳은 번화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이었지만 안전하게 머물 수 있는 곳이었지요. 먼저 정보를 수집해야 합니다. 김원우의 근황과 그의 약점을 알아내야 합니다. 도운이 말했습니다. 화연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지요. 하지만 어떻게? 도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관상가로 변장하여 저작거리에서 장사를 할 것입니다. 그곳에서 많은 정보를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화연은 도운의 계획에 동의했습니다. 그는 다음 날부터 저작거리의 자리를 잡고 관상을 보기 시작했지요. 그의 정확한 관상은 곧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많은 사람들이 그를 찾아왔습니다. 선생님, 제 관상을 봐주십시오. 한 젊은 상인이 도운 앞에 앉았습니다. 도운은 그의 얼굴을 유심히 살폈지요. 당신은 상업에 재능이 있습니다. 특히 비단을 다루는 일에 행운이 따를 것입니다. 상인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아셨습니까? 저는 비단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도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얼굴에 모든 것이 나타나 있지요. 이렇게 도운의 명성은 점점 퍼져갔습니다. 그는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정보를 수집했지요. 특히 그는 김원우에 관한 소문을 주의 깊게 들었습니다. 최근 김원우 대감이 재혼을 하셨다지요? 도운이 한 상인에게 물었습니다. 상인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좌이정의 따님과 혼인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첫 부인이 갑자기 사라졌다고 합니다. 병으로 죽었다는 소문도 있고 다른 이야기도 있고 도운은 이 정보를 화연에게 전했습니다. 화연은 슬픈 눈빛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역시 그는 새 부인을 맞이했군요. 도운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화연 씨, 슬퍼하지 마십시오. 우리는 진실을 밝히고 당신의 명예를 회복할 것입니다. 화연은 도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의 따뜻한 온기가 그녀에게 힘을 주었지요. 시간이 흘러 도운은 더 많은 정보를 얻었습니다. 특히 그는 김원호의 가장 큰 약점을 알아냈지요. 바로 왕위에 대한 야심이었습니다. 화연 씨, 김원호는 왕위를 노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도운이 말했습니다. 화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지요. 그가 어찌 그런 생각을.
그의 행동과 주변 인물들의 움직임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그는 조정에서 자신의 세력을 키우고 있고 왕실에 가까운 인물들과 접촉하고 있습니다. 화연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도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바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김원호의 관상에 영무의 상이 비친다는 소문을 퍼뜨리면 임금의 귀에까지 들어갈 것입니다. 화연은 도운의 계획에 놀랐습니다. 그것은 위험한 도박이었지요. 하지만 그녀는 도운을 믿었습니다. 어떻게 그런 소문을 퍼뜨릴 수 있을까요? 도운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저는 이미 한 사람을 만났습니다. 장단의 대행수인데 그녀는 김원호에게 원한을 품고 있습니다. 화연은 도운의 말에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분인가요? 그녀의 이름은 연이라고 합니다. 과거 김원호가 그녀의 가족에게 해를 끼쳤다고 합니다. 그녀는 우리의 계획을 돕기로 했습니다. 화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녀는 도운의 계획을 따르기로 했지요. 다음 날 도운은 연을 만났습니다. 연은 한양에서 가장 큰 상단의 대행수로 많은 정보와 인맥을 가지고 있었지요. 도운 선생, 어서 오십시오. 연이 도운을 맞이했습니다. 그녀는 40대의 당찬 여인이었지요. 연 대행수님,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도운이 인사했습니다. 연은 그를 안으로 안내했지요. 김원호에 관한 소문을 퍼뜨리고 싶다고 하셨지요? 연이 물었습니다. 도운은 고개를 끄덕였지요. 네, 김원호의 관상에 영무의 상이 비친다는 소문을 퍼뜨리고 싶습니다. 연은 눈을 빛냈습니다.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하지만 저 또한 그를 미워하니 기꺼이 돕겠습니다. 도운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어떻게 소문을 퍼뜨릴 수 있을까요? 연은 미소를 지었습니다. 걱정 마십시오. 제가 상단을 통해 소문을 퍼뜨리겠습니다. 또한 궁중의 내관들과도 연결되어 있으니 임금의 귀에도 들어갈 것입니다. 도운은 연의 도움에 감사했습니다. 그는 이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었지요. 그날 밤 도운은 화연에게 연과의 만남에 대해 이야기했습니다. 화연은 계획이 진행되는 것에 안도했지요. 도운 씨, 정말 감사합니다. 당신이 아니었다면. 도운은 화연의 말을 가로막았습니다. 화연 씨, 이제 그만 감사하다는 말씀을 하십시오. 저는 화연 씨를 위해 이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를 위해, 정의를 위해 하는 일입니다. 화연은 도운의 진심에 감동했습니다. 그녀는 그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지요. 도운 씨. 화연이 작은 목소리로 불렀습니다. 도운은 그녀를 바라보았지요. 네. 제가 당신을 좋아합니다. 도운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그의 가슴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지요. 화연 씨, 버려진 저를 거두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이렇게 제 명예를 회복시켜 주시려 하시니 그 마음이 너무 고마워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도운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의 손이 떨리고 있었지요. 저도 화연 씨를 좋아합니다. 처음 눈에 띄었을 때부터 두 사람의 눈이 마주쳤습니다. 그 순간 작은 방 안의 시간이 멈춘 듯 했지요. 도운은 조심스레 화연에게 다가갔습니다. 그리고 그녀의 입술에 자신의 입술을 가져다 댔지요. 그것은 짧지만 깊은 키스였습니다. 두 사람의 마음이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지요. 이제부터 마님의 운명은 곧 나의 운명입니다. 도운이 화연의 손을 잡으며 말했습니다. 화연은 눈물을 글썽이며 고개를 끄덕였지요. 함께 가시겠습니까? 네, 어디든 함께 가겠습니다. 두 사람의 그림자가 벽에 하나로 겹쳐졌습니다. 그들은 이제 하나의 운명으로 이어져 있었지요. 시간이 흘러 연이 퍼뜨린 소문은 한양 전체로 퍼져나갔습니다. 사람들은 김원호의 관상에 영모의 상이 비친다는 소문을 들었고 그를 의심스럽게 바라보기 시작했지요.
김원호 대감의 관상에 영모의 상이 비친다더군. 그래? 그럴 만도 하지. 그는 요즘 너무 권력을 탐하잖아. 이런 소문이 퍼지자 김원호를 따르던 세력들도 동요하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그의 새 아내의 가문인 좌이정 가문까지도 그를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보았지요. 아버님, 소문이 사실입니까? 좌이정의 딸이 김원호에게 물었습니다. 김원호는 화를 내며 대답했지요. 말도 안 되는 소리. 누가 그런 소문을 퍼뜨리는지 알아내야겠다. 하지만 소문은 이미 통제할 수 없을 정도로 퍼져 있었습니다. 심지어 임금의 귀에도 들어갔지요. 김원호의 관상에 영모의 상이 비친다는 소문이 있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긴장한 표정으로 고개를 숙였지요. 소문을 믿기 어렵사옵니다. 하지만 대감의 최근 행보가 의심스러운 것은 사실이옵니다. 한 신하가 조심스레 말했습니다. 임금은 깊은 생각에 잠겼지요. 그를 감시하라. 그리고 그 소문의 출처를 알아내라. 임금의 명령에 신하들은 고개를 숙였습니다. 이제 김원호는 감시의 대상이 되었지요. 한편 도우는 계속해서 정보를 수집했습니다. 그는 과거 관상감 시절에 보았던 김원호 집안의 비밀을 기억해냈지요. 바로 그의 부친이 영모에 연루되어 죽었으며 김원호가 이를 숨기고 가문을 다시 일으켰다는 사실이었습니다. 화연 씨, 김원호의 가장 큰 비밀을 알아냈습니다. 도운이 말했습니다. 화연은 관심을 보였지요. 무엇입니까? 그의 부친이 영모에 연루되어 죽었다는 사실입니다. 김원호는 이 사실을 숨기고 가문을 다시 일으켰지요. 만약 이 사실이 알려진다면 그는 모든 것을 잃을 것입니다. 화연은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습니다. 어떻게 그것을 증명할 수 있을까요? 도우는 연의 도움을 받아 김원호 부친의 영모 사건 관련 서찰을 찾아냈습니다. 그것은 과거 관상감 시절 도운이 봤던 비밀 문서였지요. 이 서찰이 결정적 증거가 될 것입니다. 도운이 말했습니다. 화연은 그 서찰을 보고 놀랐지요. 거기에는 김원호의 부친이 영모에 연루된 명확한 증거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것으로 김원호를 몰아낼 수 있을까요? 화연이 물었습니다. 도우는 고개를 끄덕였지요. 연대행수의 도움으로 저는 곧 임금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을 것입니다. 그때 이 증거를 제시하겠습니다. 화연은 걱정스런 눈빛으로 도운을 바라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매우 위험한 일입니다. 도운은 화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이제 우리는 거의 목표에 도달했습니다. 며칠 후 도운은 마침내 임금 앞에 나아갈 기회를 얻었습니다. 연의 도움으로 그는 관상가로서 임금의 관심을 끌었고 특별히 불려간 것이었지요. 그대가 그 소문의 관상가인가? 임금이 물었습니다. 도운은 공손히 고개를 숙였지요. 네, 폐하. 제가 그 관상가입니다. 그대가 김원호의 관상에 영모의 상이 비친다고 했다는데 사실인가? 도우는 고개를 들고 당당히 대답했습니다. 네, 사실입니다. 그의 관상뿐만 아니라 그의 가문에 숨겨진 비밀이 있습니다. 임금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어떤 비밀인가? 도우는 품속에서 서찰을 꺼냈습니다. 이것은 김원호의 부친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증거입니다. 김원호는 이 사실을 숨기고 가문을 다시 일으켰습니다. 임금은 서찰을 받아 읽었습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지요. 이것이 사실이라면 김원호는 중대한 죄를 지은 것이다. 그때 궁의 문이 열리고 김원호가 들어왔습니다. 그는 자신이 소환된 이유를 듣고 급히 달려온 것이었지요.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김원호가 물었습니다. 임금은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지요. 김원호, 그대의 부친이 영모에 연루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는가? 김원호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그는 도운을 노려보았지요. 폐하, 그것은 거짓입니다. 이 자가 퍼뜨린 소문일 뿐입니다. 도운은 차분히 말했습니다. 대감께서는 거짓말을 하고 계십니다.
이 서찰은 명백한 증거입니다. 또한 대감께서는 첫 부인을 성녀의 누명을 씌워 산속에 버리셨습니다. 김원호는 분노에 차 소리쳤습니다. 이 자의 말은 모두 거짓입니다. 제 부인은 병으로 죽었습니다. 그때 문이 열리고 하연이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소박한 옷을 입고 있었지만 그 존재감은 여전히 강했지요. 그것은 거짓말입니다, 대감. 화연이 말했습니다. 김원호는 놀라움에 눈을 크게 떴지요. 화연? 네, 저는 살아있습니다. 대감께서 성녀의 누명을 씌워 산속에 버리셨지만 하늘의 도움으로 살아남았습니다. 임금은 이 상황을 지켜보며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그는 이미 서찰의 내용을 확인했고 화연의 등장으로 김원호의 거짓말이 밝혀진 것이었지요. 김원호, 그대는 중대한 죄를 지었다. 영모자의 자손임을 숨기고 아내를 버리고 거짓말을 한 죄. 모두 용서할 수 없는 죄다. 임금의 선언에 김원호는 땅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얼굴은 공포로 가득 찼지요. 폐하,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지만 임금의 마음은 이미 정해져 있었습니다. 김원호는 모든 관직을 박탈당하고 멀리 유배를 가게 되었지요. 그의 가문은 몰락했고 그가 쌓아올린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졌습니다. 화연은 마침내 모든 억울함을 풀었습니다. 그녀는 김원호를 버렸던 가문으로부터 사죄를 받았고 임금은 그녀에게 높은 벼슬과 자기를 내리고자 했지요. 화연, 그대는 큰 고초를 겪었다. 짐이 그대에게 자기를 내리고자 한다. 임금이 말했습니다. 하지만 화연은 고개를 저었지요. 폐하, 감사하오나 저는 그런 영광을 바라지 않습니다. 그저 평범하게 살고 싶을 뿐입니다. 임금은 놀랐지만 그녀의 뜻을 존중했습니다. 그대의 뜻을 따르겠다. 하지만 언제든 짐에게 도움이 필요하면 찾아오기 바란다. 화연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그녀는 이제 자유로워졌고 새로운 시작을 할 준비가 되어 있었지요. 모든 폭풍이 지나간 후 화연은 도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들은 한양을 떠나기로 결정했지요. 어디로 가실 생각입니까? 도운이 물었습니다. 화연은 미소를 지었지요. 당신과 함께라면 어디든 좋습니다. 두 사람은 한양을 떠나 아름다운 시골로 향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작은 집을 짓고 새로운 삶을 시작했지요. 화연 씨, 이제 당신의 용안이 빛을 발하게 되었습니다. 도운이 말했습니다. 화연은 미소를 지었지요. 용안이라 함은 왕후가 될 상이라 하셨지요? 도운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습니다. 하지만 왕후는 꼭 궁궐에 있어야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당신은 내 마음의 왕후입니다. 화연은 도운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없었지요. 오직 행복과 평화만이 가득했습니다. 도운 씨, 당신은 제 운명을 바꾸어 주셨습니다. 평생 감사하며 살겠습니다. 도운은 화연을 품에 안았습니다. 아닙니다. 당신이 스스로 운명을 바꾸셨습니다. 저는 그저 옆에서 지켜봤을 뿐입니다. 두 사람은 서로를 바라보며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깊은 사랑이 담겨 있었지요. 이렇게 화연의 용안은 권력의 자리가 아닌 자신을 믿고 구원해준 단 한 사람, 도운의 곁에서 비로소 완성되었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한양을 떠나 누구의 눈에도 띄지 않는 곳에서 서로에게 유일한 세상이 되어 행복하게 살아갔습니다. 옛말에 인연은 하늘이 맺어준다는 말이 있습니다. 화연과 도운의 만남은 처음에는 우연처럼 보였지만 사실은 하늘이 정한 운명이었던 것이지요. 화연의 얼굴에 깃든 용하는 도운이 아니었다면 빛을 발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도운의 정의로움과 선함은 화연이 아니었다면 세상에 알려지지 않았을 것이고요. 두 사람은 서로를 통해 완성되었습니다. 화연은 버림받은 여인에서 당당한 여인으로 거듭났고 도운은 숫쟁이에서 정의를 실현한 영웅이 되었지요.
그들의 사랑은 어떠한 역경도 이겨낼 수 있는 강인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김원호는 유배지에서 쓸쓸히 생을 마감했습니다. 그가 쌓아올린 모든 부와 명예는 한순간에 사라졌고 그의 이름은 역사 속에 부끄러운 기록으로 남게 되었지요. 반면 화염과 도우는 비록 역사에 이름을 남기지는 않았지만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로 남았습니다. 이렇게 용안을 가진 여인의 이야기는 끝이 납니다. 하지만 사랑과 정의 그리고 운명에 관한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우리의 얼굴에도 각자의 운명이 새겨져 있지만 그 운명을 어떻게 맞이하느냐는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지요. 여러분도 자신의 얼굴에 새겨진 운명을 찾아 그것을 아름답게 완성해 나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화염과 도운처럼 서로를 완성시켜줄 소중한 인연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윤설 야담의 다음 이야기도 기대해 주세요. 모두 행복한 하루 되십시오.